지난 11일 양평군에서 열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양평군청 A국장이 강상면 종점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IC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두고 강하 IC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 책임자인 A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 양평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비롯해 강하면 종점안, 강상면 종점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A국장이 담당 국장으로서 전 과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국장이 앞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양평군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이었던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국장 등은 공흥지구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숨기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흥지구 시행사인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ESIND에 허가된 기간이 2014년 11월까지였는데 이를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되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공문서 조작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다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을 앞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시행기간 만료 후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법 시비가 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A국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는데 기소 직후인 지난해 7월 오히려 국장급으로 승진해 양평고속도로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A국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의혹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당초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설명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이 강력해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네.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네.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 당시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강상면, 강하면 종점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평군은 원안에 대해선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강상면 종점의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 강하면 종점의 경우는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난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답은 6개월 뒤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평군에서 3개 안이라는 게 첫째 안, 둘째 안, 3개 안, 그러니까 셋째 안이 아니라 3개 중에 아무거나도 된다. 아니죠. 예. 아무거나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양평에는 다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3가지 안을 올린 다음에는요. 예. 올린 다음에도 올려놓은 걸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는 기다렸죠. 국토부에서 강상면 안을 양평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언제입니까? 23년 금년 1월 달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23년 1월 달에 이제 한 개 안으로 예. 통보가 됐습니다. 양평군이 3개 안을 제시한 지 6개월 뒤에 국토부에서 강상면 안을 통보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양평군의 요구 때문에 강상면 안으로 정했다는 국토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0일 용역업체 이야기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이 업체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 이 업체는 양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의 판단은 국토부와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년간의 공식 절차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을 민간 용역업체가 2달간 검토한 결과로 바꿨다는 게 됩니다. 이 자체도 논란인데 결론을 바꾸는 과정이
일반 공개는 물론 당사자인 양평군에도 올해 1월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결론을 바꿨다면서 올해 2월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선 종점을 원 아닌 양서면으로 표기한 대목이 확인되는 등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곳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에 종점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종점을 이곳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제시한 업체도 함께했습니다. 생태자연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 사이에선 소음 문제를 우려해 이곳이 종점으로 적합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견을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곳이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왜 바로잡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당초안을 설계도 했던 회사는 국토부에서 구멍가게 회사에다가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비 타당성하고 타당성은 기술의 수준이 틀립니다. 용역비도 틀리고. 중단된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들 양다는 거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안이 됐든 국민이 원하는 안대로 하루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운 시행업체 ESIND는 2016년 이곳을 개발한 뒤 수백억 원대 분양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당시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양평군은 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출했지만 시행사의 이의 신청을 2번이나 받아들인 끝에 면제해 준 겁니다. 당초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 기한도 1년 반이나 지난 2016년 6월이 돼서야 그 다음 달로 바꿔줬습니다. 즉각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재작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반 만인 오늘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이뤄졌을 뿐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연루된 인허가 특혜, 유착, 뇌물수수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양평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개발 사업 진행 전인 2014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놓은 최 씨가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사내이사를 지낸 적은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임해 의혹과 무관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인 시행사 대표 김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를 부풀린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가짜로 꾸며 제출한 혐의입니다. 또 사업 기한을 적법하지 않게 늘려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